안녕하십니까. 2016 인터넷 수능 오렌지의 영어 독해 연습 2 틀리기 쉬운 유형 표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저는 오렌지 영어 장현숙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7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5번의 무관한 문장 찾기, 그리고 6번의 글의 순서 정하기, 그 다음에 7번과 8번의 장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지문이었고요. 자, 5번의 지문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습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서 어떤 한 소년이 인도의 골동품 가게가 모여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소문을 들었대요. 그 소문이 뭐냐면 어떤 희한한 돌이 있는데 되게 멀리 떨어진 무슨 해안가에 희한한 돌이 있는데 그 돌은 이렇게 딱 잡는 순간 휑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온기가 확 이렇게 들어온대요. 그런데 그 돌 하나만 얻으면 평생을 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소년이 짐을 쌌답니다. 그래, 내가 그 돌을 찾아서 나는 평생 그냥 편안하게 지내야겠다. 그리고 그 멀리 떨어진 해안가로 갔대요. 그래서 아침이면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바다에 있는 그 해안가에 있는 돌을 잡아서 휙 불빛이 안 들어오면 버리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도 또 돌 잡아 버리고, 저녁 때도 또 돌 잡아 버리고, 그렇게 1년이 지나갔대요. 1년 동안 아무런 소득이 없었지만 소년은 희망을 잃지 않고 2년째가 돼서 또 열심히 잡아서 던지고 잡아서 던지고 잡아서 던지고, 자, 그러던 3년 차가 되던 어느 날 돌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돌에서 이렇게 불이 일어나면서 따끈따끈한 거예요. 그 순간 그 소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바닷속에 던졌대요. 이유는 왜? 잡아서 던지는 게 습관이 돼버려서. 여러분이 저랑 공부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했던 독해의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께서 수업을 들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다 알겠는데 이걸 내가 왜 적용을 못 시킬까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도 그 소년과 마찬가지로 잡아서 던지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조금씩 노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이 저랑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금씩만 더 노력을 해서 여러분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의 오프닝 멘트였고요. 자, 이제 엑서사이즈 5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서사이즈 5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바로 그 습관에 관한 거였는데, 자, 우선은 어휘랑 구문 정리부터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 repeat, 반복하다 라는 표현 아시죠? 거기에 대한 명사 형태, 반복이란 단어가 있었고, 자, 우리한테는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retrieve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무언가를 되찾아오는 개념입니다. 됐죠? 그래서 retrieve라고 하는 동사 어렵지만 꼭 알아두시고, 이거 이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좀 낯설다라고 하는 어휘가 있었다면 반드시 꼭 그거는 정리해 주시고, 자, 제가 뽑은 요 문장은 구문 때문에 했어요. 자,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석한 건 무슨 단어였어요? 제일 먼저 해석한 거. each time부터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 문장에서는 그러나 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해석이 됐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each time that 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은 이 that이 생략이 잘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each time, 그러면 뭐뭐일 때마다, every time, 같은 표현으로 뭐 each time 아니면은 같은 표현으로 every time,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이 뭘 나타내냐면 보통은 whenever, 뭐뭐일 때마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바로 그런 구조입니다. 자, 뭐일 때마다냐면 당신이 have to go, 목표가 있어요. 뭐 하겠다는 목표? to make a turn, 내가 턴을 해야겠다. 뭐 예를 들면 right turn 그러면 우회전이고, left turn 그러면 좌회전이고,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겠다 라고 해서 당신이 그 turn signal이라고 했죠. 우리 보통 그 깜빡이 신호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죠? 깜빡깜빡하는 그 깜빡이 신호를 이렇게 누를 때마다 memory,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저장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문장이 끝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뭐였냐면, 자, 여기서 왜 대신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뒤에서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수식할까요?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왜 that부터 마지막까지가 뒤에서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수식하는데, 그 명사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그 뒤에 동사를 보니까 s로 끝난 거 보이시죠? 단수 명사입니다. 명사 찾으셨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memory예요. 우리는 이런 걸 보통 관계 대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선행사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요. 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정확한 정답은 아니죠. 선행사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조금 더 좋은 정답은 관계대명사 이하의 수식을 받는 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그거는 뭘로 찾아야 돼요? 해석으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뒷부분을 해석을 해볼게요. 어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저장이 되어집니다. that. 그런데 그 기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연관을 시키는 거죠. associate가 나오면 뒤에 가서 전치사 못 찾을까요? 그렇죠. 재빨리 with를 찾으면 A와 B를 연결시키다. 문장의 구조가 눈에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해석만 잘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구문 요거까지 체크해 두시고, 자, 우선 정답 확인과 본문 분석을 한번 같이 가봅시다. 이 지문은 문제는 뭐였나요? 문제는 전체 글에서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자, 제가 한번 끊어봤어요. 우선은 주어진 문장과 동그라미 1번 빨리 끊어보세요. 자, 끊으셨어요. 우리 앞에서 약속했었죠? 주어진 문장과 동그라미 1번까지 해서 반드시 이 안에서 뭘 찾는다? 주제문을 만들자. 첫 번째 목표, 그 다음에 자 2번, 3번, 4번까지 해서 4번에 맨 마지막에 think about it 이라고 하는 데서 끊으셨어요. 2번, 3번, 4번까지 읽고는 반드시 정답을 낸다. 그 다음에 5번은 확인용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선은 문제풀이 하면서 같이 본문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문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Why does repetition create a habit? 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습관을 만들까요? 라고 우리한테 묻고 있어요. 질문, 우리한테 왜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왜 반복이 습관을 만드는 줄 알아?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의 대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죠.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이 습관을 만드는 이유를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그럼 이미 주제문은 나왔는데요. 반복이 습관을 만드네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왔냐면 psychologist가 나왔어요. 심리학자가 나왔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엔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하는 걸 될 것 같다. 왜 굳이 무슨 박사는 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런 게 바로 무슨 효과냐면 똘똘이 효과예요. 내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뭔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까봐 똘똘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럼 확실한 거 알겠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이런 거를 국어 시간에는 인용이라고 배우잖아요. 그쵸? 권위 있는 사람의 힘을 빌려서 결국은 나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갑시다. 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습관을 만들까요? 자, 심리학자인 골든 로간이라는 사람이 that이야라고 주장을 했는데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creating a habit, 습관을 만든다. 그쵸? 여기서의 이 습관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자, shifting, 바꾸는 거죠. from 어디에서부터 그러면 재빨리 뒤로 가서 to를 찾아야겠죠. A에서부터 B로의 변화와 관계가 있답니다. 자, 어디에서요? effortful thinking이에요. 애써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뭐로? retrieving the correct action, 정확한 행동을 찾아오는 거요. 직접적으로 어디에서부터요? 기억에서부터요.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얘랑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습관을 말하는 게 뭐예요? 습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쵸?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뒷부분이 되는 거죠. 반복이라는 게 습관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반복이라는 게 왜 습관을 만들까요? 심리학자인 골든 로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습관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변화를 시키는 건데 애써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뭐로요? 기억에서부터 직접 올바른 행동을 찾아오는 것으로의 변화를 의미를 한답니다. 아, 이 사람이 생각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애써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올바른 행동을 기억에서부터 바로 툭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 이거를 이 사람은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자, 동그라미 1번. When you first, 당신이 처음에 learn to drive a car, 차 운전하는 걸 배울 때요. 굳이 이 앞에 아무런 얘기가 없지만 when 때문이라도 아니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to drive a car 이라는 표현 때문이라도 우리는 이게 for example, 예시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이제 무슨 예시가 나오겠어요? 아, 어떤 반복됐던 행동이 습관이 되는, 그쵸? 이런 게 나오겠죠. 자, 예를 들자면 당신이 처음에 운전하는 것을 배울 때는
당신은 you may have to think about 생각해야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pressing down the turn signal 우리 보통 그 깜빡이 신호를 갖다가 누르는 거를 생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very time 뭐 할 때마다요. 당신이 make a turn 그쵸? 우회전이나 좌회전이나 이렇게 하기를 원할 때마다 아 맞다 내가 오른쪽으로 이거 깜빡이 이렇게 해야지 아 맞다 맞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는 과정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지금 뭐예요? effortful thinking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는 얘기가 뒤에 이어지면 되겠어요. 이제 retrieving the correct action directly from memory 이 과정이 그 다음에 이어지면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주제문은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2번, 3번, 4번 가면서 정답을 찾습니다. 자 2번부터 갑시다. 동그라미 2번에 봤더니 자 each time 뭐 할 때마다냐면 당신이 목표가 있을 때마다 어떤 목표요? 내가 방향을 바꿔야지 라는 목표를 가질 때마다 그리고 당신이 그 turn 시그널을 이렇게 누를 때마다 잠깐만요. however 해석 안 했네요. 그러나 당신이 내가 방향을 바꿔볼까? 그래서 자 이거를 누를 때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게 해야지 그 다음에 이거 눌러야지 라고 하는 기억이라고 하는 게 저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어떤 기억이냐면 연결시키는 거죠. 뭐를?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턴을 하고 싶다는 그 욕구입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턴을 하고 싶다는 그 욕구와 뭐를 연관시키는 거냐면 턴 시그널을 누르는 행동. 그쵸? 이거 내가 하고 싶네. 그래서 누르는 그 행동을 연관시키는 그런 기억이 여러분 머릿속에 어딘가 저장이 되어지겠죠. 과정이 나온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another way, 또 다른 방법이래요. 자, 또 다른 방법이다 라고 나왔다는 소리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거란 소리죠. 자, 또 다른 방식인데 어떤 또 다른 방식이냐면 you can tell, 당신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You have a habit, 당신이 습관을 가지고 있다 라고 당신이 이야기할 수 있는, 당신이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뭐냐면 you will have a trouble situations,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 곤란함을 겪게 될 때랍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곳에서는 환경이라는 게 바뀌었어요. In ways that, 어떤 방식으로 더 이상 당신의 습관을 support, 뒷받침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때 당신이 곤란함을 겪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내가 이게 벌써 습관이 됐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쵸? 예를 들면은 나는 맨날 필통을 옆에 뒀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시험장에 갔는데 필통을 밖에 두면 안 된대요. 그래서 필통을 책상 속에 집어넣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연필 잡으려고 이렇게 손을 뻗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없네? 내가 맨날 여기다 두는 게 습관이 됐구나. 라고 하는 말은 알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의 포괄적인 주제문은 뭐였냐면 반복이 습관을 만든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슨 과정이 포함되어 있냐면 처음에는 애써서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그 기억이 계속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애써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그 기억을 끄집어내더라요. 그리고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운전 얘기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어떤 기억으로 쌓여서 그걸 끄집어내더라. 이런 얘기로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아닐까요? 그러면 확인용으로 가는 게 4번이 되어야겠죠. 자, 확인용 4번 갑니다. 자, when you get enough of those memories in your system이에요. 언제냐면 당신이 갖게 되는 겁니다. 충분한, 그러한 기억들의 충분한 양을 갖게 돼요. 어디에? in your system, 당신의 시스템. 여기서의 시스템은 뭘 말할까요? 당신의 두뇌 안에. 특별히 당신의 두뇌 속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이런 메모리가 계속해서 충분히 쌓이게 되면 그때가 되면 it becomes faster, 더 빨라진답니다. 뭐 하는 게 더 빨라지냐면 retrieve, 되찾아오는 거죠. 뭐를? 올바른 행동을 어디에서부터? 기억에서부터. then 뭐 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think about it, 생각하는 것보다. 그쵸? 그럼 여기서의 think about it 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앞에서 봤던 건 뭐예요? effortful thinking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당신이 뭘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이제는 그게 습관이 됐다는 소리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은 확실해요? 그래서 정답 3번이 확실하고
자, 5번은 이제 지금 다 끝났어요. 핵심 내용도 다 알았어요. 자, 5번으로 글을 마무리할 건데, 자, 제가 페이지 넘기기 전에 이 부분은 형광펜으로 밑줄 쫙. 이 부분은 형광펜으로 밑줄 쫙. 이 글을 쓴 사람이 습관이란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광펜으로 밑줄 치셨죠? 자, 그러면 마무리 짓습니다. 5번이에요. 자, at that point. 그런 지점이 되면은 행동이라고 하는 게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내용이 깔끔하게 끝났죠. 자, 정답 몇 번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의 another way. 바로 그 부분이 되는 거고, 자, 형광펜으로 밑줄 친 부분은 이 글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바로 행동이 나오는 거. 왜요?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머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바로 그냥 행동으로 바로 나오는 그걸 바로 습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빈칸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형광펜으로 밑줄 쫙 쳐놓으시고 빈칸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예, 이게 바로 우리 엑서사이즈 5번이었고,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엑서사이즈 6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은 엑서사이즈 6을 지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공상과학 뭐 이런 게 여러분한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열정을 불어넣어준 적이 있나요? 예, 저도 이걸 보면서 생각했는데 저는 좀 공상과학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이 빨간머리 앤이었어요. 그거를 한 50번도 넘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빨간머리 앤을 너무나도 재밌게 봤다가 나중에 TV에서 그게 만화로 했어요. 너무 실망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애는 그 만화에 나오는 애보다 훨씬 이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그런 비슷한 지문이 수능 특강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거를 책으로 읽을 때 더 좋아한다. 이런 지문 혹시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이걸 보면서 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엑서사이즈 6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엑서사이즈 6은 자, 어휘랑 구문 정리 먼저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자, stand out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보통은 눈에 띄다, 그쵸? 두드러지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가상의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hypothetical 그러면은 가상의라고 하는 표현이고, 자, 순간 이동 장치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스타트랙의 순간 이동 장치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려운 단어예요. 부활이란 뜻이에요. 부활. 그 다음에 자, opposite effect인데 우리 해설지에 역효과라고 나와 있어서 저도 우선은 역효과라고 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역효과다라고 할 때는 보통 부작용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부작용은 side effect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여기서의 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부작용의 개념이 아니라 정반대 효과라는 개념의 그런 역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foresee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예측하다라는 표현이고, 여기서는 for unforeseen이라고 해서 예측하지 못한이라고 하는 피평태로 쓰였습니다. 단어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시고, 이런 단어는 조금 어렵죠? 이런 단어도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단어는 의미적인 면에서 한 번씩은 우리가 다시 되짚고 가야 되는 그런 단어라서 정리를 했고, 자, 정답 확인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순서 정하기예요. 우선은 주어진 문장을 잘 이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A, B, C 속에서 연결어라고 하는 부분과 지시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포괄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시간 순서 배열대로 차근차근 우리는 문제를 해결을 할 겁니다. 순서 배열 묻는 문제는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막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빈칸이나 무관한 문장 찾기는 지문을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런데 순서 배열 묻는 문제는 우선 정답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때는 퉁퉁퉁 전체적인 틀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됐죠? 자, 그러면 주어진 문장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there are many factors. 많은 요소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요소들이 어떤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대요. 뭐에 대한 의견이냐면 과학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답니다. 누구 사이에서요?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이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including 포함을 하면서, 자, 뭘 포함을 하냐면 그것의 표현인데 학교에서 어떻게 제시가 되어졌는가? 아니면은 다큐멘터리나 아니면은 뉴스나 아니면 사이언스 픽션 같은 것들을 포함한 이란 뜻이에요. 자, 제가 여기에 과일이라고 썼어요. 과일. 그리고 그 다음에 오렌지, 그리고 귤, 뭐 이렇게 써놨어요. 뭐 사과, 이것도 써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 1번.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다음에 5번. 자, 들어갈 수 없는 표현을 하나만 골라봅시다. 들어갈 수 없는 표현. 앞에가 과일이고 그 뒤에가 오렌지가 나오고 귤이 나오고 사과가 나왔어요. 이거는 아니지 않나? 라는 표현 몇 번 찍으셨어요? 그렇죠. 5번. 제대로 찍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아시면 되냐면 앞에가 전체 집합이고 뒤에가 이렇게 부분 집합이 나올 때를 우리는 예시라고 하잖아요. 과일 예를 들자면 그쵸? 그 다음에 like 오렌지, 귤 같은 과일 뭐뭐 같은 이라고 하는 like가 나와도 역시 예시가 된다는 소리죠. 한 개 더 such as 역시 뭐뭐 같은 이란 표현인 거 아시죠? 2번, 3번 같은 표현이고 including 이라고 나오면 이게 오렌지나 귤이나 사과를 포함한 과일 보통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including 역시 예시를 나타내고 excluding이 나오면 이건 뭐예요? 무엇 무엇을 제외한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 무엇을 제외한.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여기 including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구체적인 예들이 나왔다는 소리죠.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묶어주는 명사 하나 찾아보세요. 여기에 예를 들면 오렌지, 귤, 사과가 있는 거예요. 앞에 과일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보라고요. 그쵸? 그 과일에 해당하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는 manufactures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there are many factors,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가 뭐냐면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영향을 미쳐요? 과학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학교에서 뭐 이렇게 제시가 되어진 거요. 아니면 다큐멘터리나 아니면은 뉴스나 아니면 사이언스 픽션 같은 거요. 그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A번을 갔어요. 자, A번 문장을 봤더니만 A번에 첫 문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It is not difficult 이라고 나와 있죠? 어렵지 않답니다. 이런 해석이 나올 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정의 개념이 두 번 섞여 있을 때는 그냥 긍정으로 해석하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쉬워요. 보는 것이 쉬운데 어떻게 These bits of fictional science 이러한 허구적인 과학의 이러한 조각들이 관중을 사로잡았는가 라는 것을 보기란 쉽답니다. 잠깐만요. 우리 아까 주어진 문장에서 뭐였냐면 과학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등이 나왔었고 그 중에 사이언스 픽션이 맨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가 나왔냐면 그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는 말을 fictional science의 이러한 부분들이 관중을 사로잡더라 라는 거를 보기는 쉽대요. 그 중에 예시가 하나가 밖으로 빠졌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A번 우선 생각해 놓고 B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among these 이것들 중에서 science fiction이라고 하는 것이 두드러진답니다. 눈에 띈대요. precisely 정확하게 눈에 띕니다. because of 뭐 때문이냐면 그것의 정의를 내리는 특성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의 among these가 받아주는 게 뭐겠어요? 우리 아까 바로 그거예요. manufactures에 해당하는 등이 있었죠. 그러면 그것들 중에서 콕 집어 하나를 찾은 게 science fiction이 되는 거네요. 됐죠? 그러면은 주어진 문장 다음에 바로 B가 나오면 제일 좋겠는데요. 그쵸? 등등등 중에서 공상과학이 있었고 그 공상과학을 B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C번으로 가볼게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자, 밑줄을 쫙 쳐놓으시고, 반면에, the presentation of scientists in works of fiction. 자, 보시겠어요? science fiction 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공상 과학 속에 있는 그러한 과학자들의 표현은 또한 정반대의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C번은 당연히 어디 뒤에 가면 되겠어요? A번 뒤에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등등등 마지막 사이언스 픽션이 있어요. 이것들 중에서 사이언스 픽션은 이렇게 시작이 됐고 A번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 사이언스 픽션의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사람들을 사로잡는 거를 보는 건 쉬워요. 반면에 정반대의 효과도 있더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글입니다. 그래서 순서 배열은 어떻게 돼요? B, A, C. 보셨습니까? 전체적인 틀로 먼저 딱딱딱 가닥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정답은 B, A, C 2번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할 때는 좀 꼼꼼하게 가보자고요. 됐죠? 자, 정답 확인 끝났으니까 본문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자, there are many factors.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요소에 예를 들자면 뭐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제시가 되는 거, 다큐멘터리, 뉴스나 아니면 사이언스 픽션. 우리 아까 주어진 문장은 이 자체 분석을 아까 아주 꼼꼼하게 하고 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B번부터 갈게요. 그리고 자, 이것들 중에서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는 것은 두드러집니다. 정확하게 뭐 때문이냐면요. 그것에 정의를 내리는 특성 때문인데 사이언스 픽션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이언스 픽션은 이런 걸 얘기해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것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그것에 정의를 내리는 특징에 대해서 지금부터 나오겠다는 소리네요. 자, 볼까요? Works of Science Fiction 이라고 하는 거, 사이언스 픽션, 그런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은 hypothetical, 가상의 과학적 advanced 발전을 보여준대요. 뭐를 뛰어넘는 거냐면 what is presently known or possible. 지금 현재 알려져 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가능한 것을 뛰어넘는 가상의 어떤 과학적 진보를 보여준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장 consider, 고려해보세요. 뭘 고려하냐면 스타트랙에 있었던 이런 트랜스포터, 뭐 순간 이동 장치, 그런 영화를 볼 때는 와, 저런 게 미래엔 가능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감탄을 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아니면 resurrection, 부활이란 뜻이죠. 공룡의 부활. 어디서요? 여러분도 이 영화 보셨어요? 주라시ክ 파크, 그 옛날 우리 주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 공룡이 부활을 하잖아요. 와,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 저렇게 되나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즉 뭐냐면 사이언스 픽션에서는 뭘 보여줘요? 지금 우리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대요.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첫 번째, it is not difficult. 쉽답니다. 보는 것은 쉬워요. 어떻게? 이러한 fictional science, 허구적인 과학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는지 보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래요. 자, 즉 뭐냐면 some of them, 자, 그리고 some of them이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했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이 자리에 some of them이 아니라 some of whom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은 여기에 동사가 하나 있네요. 그리고 그 뒤에도 동사가 하나 있네요. 동사와 동사가 컴마로는 연결이 될 수 없죠. 그렇다면 아까 저도 모르게 some of them이라고 읽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해요. and some of them. 그런데 여기서의 and와 them을 합친 게 여기서의 some of who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해석은 이거대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가보세요. 자, 뭐가 굉장히 쉽냐면 이러한 허상의 과학이 관중들을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방식을 보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그 관중들의 일부는 그런 다음에 되겠다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나도 참여를 해야지. 어디에 참여를 하는 거냐면 바꾸는 거죠. 뭐를? 그러한 환상을 뭐로? 현실로 바꾸는 거. 나도 그런 거 해봐야지.
그리고 pursue, 추구한대요. 과학에서의 어떤 일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선택도 한답니다. 과학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경우는 뭐예요? 공상과학을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와, 저런 게 있구나. 나도 저렇게 돼봐야지. 그럼 나도 나중에 저런 거 해봐야지. 저는 나중에 과학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룡을 꼭 부활시킬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이 문장 전체 형광펜으로 밑줄 쫙. 자, 왜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내용이 바뀝니다. 반면에 그러면 이제 공상과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나오겠죠. 반면에 Presentation of Scientists in Works of Fiction, 그러한 공상과학의 작품 속에서 과학자에 대한 표현이 또한 정반대의 효과를 미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가요. If, 예를 들어서 그 과학자들의 일이 항상 보여지는데 뭘 이끈다고 보여지냐면 예상치 못한 재난을 이끌어요. 아, 내가 봤더니 저런 공상과학에 있는 그런 과학자들은 항상 막 예를 들면 막 나중에 막 안 좋게 변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막 큰 폭발을 겪는다든지 저럼 난 과학 싫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혹은 만약에 여기서 그들이 받아주는 건 그쵸? 앞에 나와 있는 과학자요. 그 과학자들이 제시가 되어지는데 뭐로써 제시가 되어지냐면 being failures in their social lives, 사회생활에서의 실패자로서 제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천재적인 과학자는 뭐 예를 들면 은둔형 외톨이처럼 영화 속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지하실에서 밖에서 하루 종일 막 연구만 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못 만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만약에 보게 된다면 그때는 even if 설령 뭐일지라도 이러한 그런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사실은 영화 속에서 그냥 혹은 작품 속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온 건데 그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they may have the effect. 그들은 영향을 미칠 수 있대요. 어떤 영향이냐면 convince. 자, convince가 나오면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들을 앞에서 배웠어요. 지금은 convince A 투부정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은 뭐 하게 하냐면 학생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직업을 확실히 피하게끔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자, 내용 파악들 되십니까? 자, 그러면 변형 문제로는 이거 문장 위치가 어떨까 싶어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과학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많은데 특별히 여러분한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꿈나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너는 꿈나무야 라고 얘기하면 무슨 꿈나무가 나 같아 이런 생각 좀 했어요. 나는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이 10년 후에 뭐 하고 있을지 20년 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학에 관한 어떤 의견이 저한테보다는 여러분한테 훨씬 더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누군가는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근데 어떤 누군가는 난 저런 모습 봤더니 안 좋아. 이렇게도 영향을 줄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이 글 전체 핵심 내용이고요. 자, 문장 위치 알아주세요. 자, 지문 내용 괜찮습니다. 이제 7번과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 독해인데 우리 장문 문제 푸는 방법은 장문의 핵심은 전략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장문처럼 풀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선은 어휘 정리부터 잠깐 하고 갈게요. 자, 지금 여기에는 time taking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시간 꼬리표라는 표현인데 과거에 특정 시간에 있었던 일을 검색하기 위한 색인 카드를 이야기를 한답니다. 됐죠? 이거는 우리 배경 지시로 집어넣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index card 그러면 이게 색인 카드고요. 그 다음에 phenomenally 그러면은 아주 놀랍게도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pertain to 자, 이런 표현은 별표 무엇과 관련되다. 이 표현은 별표를 한번 쳐볼까요? 무엇과 관련되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형광펜으로 밑줄 쫙. 자, indication 표시라는 거는 아실 것 같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갑시다. 자, 이 글은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앞에 큰 단락 하나 있고 두 번째 작은 단락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작은 단락에 시작되는 부분에 빈칸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두 번째 단락 위주로 독해를 할 거고 문제를 풀 때는 8번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7번으로 갈 거예요. 자, 가볼게요. The memory as라고 했어요. 이렇게 기억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삐리레입니다. Almost always, 거의 항상 질문인데 what 이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공을 해주는데 가장 유용한 어떤 단서를 제공해 준대요. 그건 놀란 일이 아니래요. 결국 뭐냐면 그것은 makes an enormous difference, make difference. 그러면 차이를 만들다. 두 번째 뜻은 중요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차이를 만들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뭐가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거냐면 whether a person,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아이고야 여기까지가 아니네요. is in a car accident, 차 사고를 당한 상황이었냐, 아니면 or 앞에 있는 whether에 걸리는 거죠. 아니면 racing down a ski slope, 그쵸? 스키 슬롭을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냐,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기억을 도와주는 것들에 대한 첫 번째 예시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what 이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what, 무엇을 했는데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유용한 단서가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문장 where, 어디서, who, 누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은 도움이 되는 그런 지표들이었답니다. 반면에 언제 라는 것을 아는 것은 turn out, 밝혀졌는데 쓸모없다고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쓸모가 없다라고 밝혀졌대요. 자, 그러면 장문 맨 마지막에 지금 이 문장이 나와 있는데, 자, 기억을 도와주는 것들에 있어서 예를 들면 what이 나와 있어요. 이 what은 뭐라고 했냐면 사실은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거네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랑 뭐가요? where, who라고 하는 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when이라고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이거죠. 자,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걸 찾아보자는 겁니다. 8번 문제 갈게요. 자,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기억을 도와주는 그런 단서들은 그 가치면에 있어서 엄청나게 다양하더라. 1번, 2번이에요. 통합이 되어지는데 장치 안에서. 이게 뭐죠? 자, 3번에 가서는 도움이 안 된답니다. 뭐에 있어서요? 더 복잡한 이런 얘기 없었는데요. 4번에 가서는 정보에 즉각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런 것도 없었고요. 5번에 가서는 were used, 사용이 되어지는데 뭐 하기 위해서요? specific task, 어떤 구체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요. 잠깐만요. 지금 앞에서 무슨 얘기 했냐면 what은 가장 항상 중요한 단서를 제공을 해줬고, 그 다음에 where, who라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였고, 근데 when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거잖아요. 차이가 나더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얻은 단서를 가지고 7번 제목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자, recalling the past,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단서들을 통해서. 2번이에요. 특징인데 이벤트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갑자기 이런 게 왜 나왔죠? 그 다음에 3번에 사용하는 건데 인덱스 카드를 사용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시험에 준비 이런 거 없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서는 mastery training, how to memorize anything 이라고 했어요. 어떤 것이라도 기억할 수 있는 방법, mastery training, 이게 지금 그럼 훈련에 관한 얘기도 아니었는데요. 5번에 가서는 어떻게 당신의 기억이 영향을 미치는가, 어디에? 당신의 critical thinking에. 말도 안 되죠. 정답 그럼 몇 번밖에 안 돼요. 정답은 1번이네요. 단서를 통해서 기억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 이렇게 돼요. 작문 핵심은 전략이고요. 너무 많은 여러분의 생각을 배제한 상태로 지문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 고르는 건 훨씬 쉽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 다 끝났으니까 저랑은 본문 분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Dutch scientist인 이 사람이 conducted, 실험을 했대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 장기간에 걸친 실험을 했답니다. 뭐에 대한? time taking, 그리고 memory에 대해서요. Every evening, 매일 저녁마다 언제부터 시작해서요? 1978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는 wrote down,
써내려갔대요. 하나나 아니면 혹은 두 개의 경험들을. 그런데 그 경험이라고 뭐냐면 struck him as the most interesting of the day. 그냥 그가 생각하기에 그날에 가장 재밌었다 라고 하는 일들을 저녁마다 써내려갔답니다. 됐죠? 그 다음 문장 for each event 그리고 그 각각의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가장 재밌었다 라는 사건들에 대해서 그는 fill out 그쵸? 보통 fill out은 뭐 기입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뭘 기입했냐면 4개의 인덱스 카드를 기입을 해 두었대요. The first one 자, 첫 번째는 바로 뭘 나타내는 거냐면 where 어디서 그 사건이 발생을 했는지 그 다음에 the second 두 번째 인덱스 카드는 뭐냐면 언제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the third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사건의 성격이요. 그 사건이 무슨 일이었는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what에 해당을 하겠네요. 그리고 on the fourth index card 네 번째 인덱스 카드에서는 이 바그너라고 하는 사람은 기록했는데 누가 그와 함께 있었는지 라는 거를 기록을 해나갔대요. 그러면 인덱스 카드에 뭐가 있었냐면 어디서 언제 그리고 무엇을 누구랑 이거를 하나하나 써내려갔다는 소리죠. 자, 조금만 더 갑시다. 6년이 지났어요. 이 과학자 굉장히 끈기 있는 사람인가 봐요. 어떻게 6년 동안 이거를. 자, 6년이 지난 후에 그는 그의 메모리를 테스트를 했답니다. 자, 그는 꺼냈는데요. 그냥 랜덤 카드, 아무 카드나 꺼냈다는 소리예요. 랜덤, 무작위로 어떤 의도가 없이 그냥 이렇게 꺼낸 겁니다. 자, 원데, 즉 그 카드가 뭐냐면은 말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가 아주 좋은 와인을 마셨다. 아주 좋은 와인을 즐겼다라고 써있는 카드를 하나 뽑았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는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했대요. 뭐를? 그의 기억을 뭐 하기 위해서요? 대답하기 위해서요. 뭐를 대답하냐면 the other questions, 다른 질문들이요. 뭐랑 관련된 다른 질문들이냐면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질문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기억을 해내기 위해서 애를 썼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그가 술을 마셨는가, 그 와인을 마셨는가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죠. 예를 들면 카드를 하나 뽑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 너무나도 맛있는 와인을 마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와 연관된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 기억을 떠올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If it was unable to do so, 만약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그는 또 다른 카드를 꺼냈답니다. 뭐와 관련된? 이 사건과 관련된. 그리고 if necessary, 필요하다면 a third, 세 번째까지도. if 만약에 모든 이러한 것들이 실패를 하게 되면 그는 이번에는 뭐예요? 네 번째 카드도 또한 꺼냈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서 라고 했는데 어디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본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언제, 언제가 뭐였지? 언제, 기억이 안 나네? 그럼 또 가서 본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what, who 이런 게 기억이 안 나면 가서 다 꺼내서 봤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기억을 도와주는 이런 장치들은 삐리리 하더랍니다. 거의 항상 what, 무엇을 했습니까? 그쵸? 그 사건의 nature이라고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가장 유용한 단서였대요. 가장 유용한 단서라는 거는 여기서 유용하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딱 보자마자 맞다 이 사건. 맞다 내가 예전에 친구랑 와인 맛있게 마셨지. 맞다 그거 누구랑 그때 어디서 이렇게 바로 다른 것들이 기억이 잘 나게끔 해주는 질문이 바로 what이라고 하는 거였대요. 자, 그 다음에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 왜냐하면 그것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주니까요. 뭐가요? it 가주어, 진주어는 whether 이하라고 보시면 되죠. 그쵸? 그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자사고를 당했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레이싱 다운을 하고 있었느냐? 그쵸? 그런 사건 자체, what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where, 어디서. 그리고 who라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여기서의 indication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단서였습니다. 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반면에 when이라고 하는 거는 밝혀졌는데 뭐라고요? useless 하다고요. 어디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가보자면 이 글은 실험을 했죠. 그런데 장기간에 걸친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총 6년 동안에 걸쳐서 과학자가
일을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기록을 하면서 거기에는 what, when, where, who라고 하는 인덱스 카드를 갖다가 다 기입을 했는데 가장 우리의 기억을 갖다가 딱 떠오르게 도움이 되어주는 거는 보통은 what이었더라. 그 다음에 who, where이었고 마지막이 when. when은 좀 다른 기억을 잘 생각나지 않게 하더라 라고 하는 게 그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오늘은 좀 일찍 끝났는데 우리 앞에서 오랜만에 exercise 5부터 내용 정리 조금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ercise 5는 무슨 뜻이었냐면 반복이 뭐를 만든다는 게 핵심이었죠? 반복이 습관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얘기하는 습관의 핵심은 뭐였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얘기하는 습관의 핵심은 애써서 생각하는 거였어요. effort thinking 아니면 think about it 아니었다고요. 그게 아니라 retrieve라고 하는 동사가 뭐였죠? 되찾아오더라. 자기도 모르게 그냥 머릿속에 쌓여있는 기억들 중에서 이럴 때는 이런 행동이라고 바로 되찾아오는 거. 그게 바로 습관이다 라고 묘사를 한 부분이었고 그 부분을 제가 빈칸으로 표시를 해놨었어요.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엑서사이즈 6에서 글의 순서 정하기였습니다. 이 지문 기억하시죠? science fiction이라고 하는 얘기였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science fiction에 관한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라고요? 나도 저런 걸 내가 만들 거야. 이렇게도 되지만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더라. 그런 경우는 보통은 보면서 왜 저기에 나오는 과학자들은 항상 저렇게 이렇게 막 구석진 지하실에서 혼자 저렇게 지내지? 난 과학은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on the other hand 요거 문장 위치가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장문 독해에 가서는 pertain to가 무슨 말이었죠? 그쵸? 무엇과 관련되다 라는 표현까지 단어 정리 다시 한번 꼼꼼하게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7강의 무관한 문장 찾기, 글의 순서 정하기, 그리고 장문 독해를 했어요. 자, 우리 8강에 가서도 역시 이어지는 내용은 어법, 그리고 무관한 문장 찾기, 글의 순서 정하기, 그리고 장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8강이 끝나고 나면 저와 함께 어법 특강에 가서는 가장 핵심적인 어법 내용들을 제가 또 1시간 동안 알차게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